수석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준석 후보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분열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보면은 이준석이 뭐라고, 어떤 사람이냐, 허위 날조를 반복해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그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굉장히 나쁘지 않냐? 이게 지금 조승래 그 의원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그 일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준석 젊은 건 알겠다. 생물학적 나이는 젊다. 하지만 정치는 1970년대식만도 못한 그런 정치다. 이준석 후보가 80년대생인데 정치는 70년대식으로 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뭐 젓가락 운운한 그런 발언들은 명백히 본인의 창작물 또는 커뮤니티에서,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들일 뿐이고 허위이고 날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 이걸 받아가지고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누굽니까? 김민석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다음 페이지,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 이준석이겠습니다.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의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준석 의원, 이준석 후보 들으면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그러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계속 낙선자, 제가 홍진경 무슨 유튜브 사이트 있다면서요. 그 방송할 때 잠깐 이렇게 짤로 이렇게 딱 떠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 쭉 봤는데 거기에 이준석 후보도 나오고 김문수 후보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나온 건 제가 못 봤는데 거기 이제 그 채널A 방송할 때 그것만 띄워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준석 의원이 초선 의원이라고 하니까 홍진경이 깜짝 놀라. 그러면서 그럼 그동안 뭐 하셨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낙선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작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대표가 제명된 거 말고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뭐 최근에 뭐 누구누구 제명한다 그랬는데 결국 제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뭐라고 협박하느냐? 왜냐하면 국회의원 제명하려면은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범야권, 앞으로 범여권이 될지 계속 범야권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190석이 넘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상욱 의원 108석이었는데 나가가지고 107석이 되니까 그 민주당은 하나, 이강원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하나가 더 올라간 거고 그 국민의힘 하나가 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몇 석만 가담하면 된다. 7석만 가담하면 200석이 되고 그러면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그 대상이, 그 타겟이 이준석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 구태정치 청사는 내란 심판의 의회의 부산물이자 망회의 소득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권을 가져오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과 몇 명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친윤 그룹들도 휙 정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젊은 구태정치 이준석도 청산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망외의 소득이다.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없다. 고학력 정치 사기꾼이다. 초당적으로 국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 이렇게 쓰셨나? 먼저 사람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를 갖다가 해라. 개장사인데 너는 무슨 개장사냐? 하버드 개장사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네. 기자회견 한다고 양두구육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어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준석 후보의 정치 수준은 개장사다. 개장사 만주에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명태균 아이디어로 1차 윤석열 개장사를 하고 역량 부족과 도덕성 시비로 쫓겨나더니 재벌을 개 못 주고 다시 김문수 개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단일화합시다. 뭐든지 정부할게. 너 총리하고 싶으면 총리해. 뭐 시장하고 싶으면 시장해. 내가 대통령만 되면 다 해줄게라고 김문수 후보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 쌩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김문수 개장사는 뭔가 윤석열 개장사는 뭐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하고 그때 같이 이렇게 딱 그 공동으로 그 선거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데 일조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지금 김문수 개장사는 아니지 않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까지 저런 식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날카롭다기보다 어쨌든 무지막지한 십자포화를 그 이준석 후보한테 그 민주당의 높으신 분들이 막 퍼붓고 있는데 여기에 질 이준석은 아니죠. 이준석 후보가 조금 전에 뭐 한 시간 반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긴급 기자회견할 저 여의도에서 저게 아마 그 제가 그 찾는데 저 사진일 겁니다. 아마 그 뭐 옛날 사진이 아니고 요번에 긴급 기자회견한 사진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오늘 오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이준석 후보가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전문은 제가 못 봤고요. 그냥 그 신문 기사 이렇게 긴급하게 막 해서 인터넷에 올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조금 그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난 3년간은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3년 동안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누구죠?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국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엊그저께 3차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노당의 권영국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 자칭 인권 변호사 아니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한테 이준석 후보가 물어봤던 거는 그 표현은 내가 창작한 게 아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그냥 이름까지 그냥 깠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큰아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동호 씨가 직접 올린 그 표현이지 내가 창작해가지고 올린 그런 표현이 아니다. 성폭력적인 게시글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이야기를 만약에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게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의 권영국 후보는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뿐이란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고 올린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그 조승래 의원 좀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 기사 조승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준석은 없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 허위를 허위로 덮고 거짓을 거짓으로 허위를 허위로 덮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 이야기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직접 올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그거는 허위이고 날조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묻겠다, 징계하겠다, 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이준석 후보는 다시 이걸 반박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아니다. 그가 뭐가 되느냐? 판결문이거든요. 그 구약식은요. 그 당사자가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면은 그냥 확정이 되고 그 공소장이 그냥 판결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도 그 구약식으로 기소가 됐는데 벌금 500만 원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투지를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인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정했으니까 확정이 돼서 벌금 500만 원 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공소장은 판결문하고 똑같은데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판결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다. 그런데 무슨 내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냐. 무슨 내가 거짓을 거짓으로 허위를 허위로 덮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김민석 의원 훨씬 더 다선 의원이죠. 그 이준석 후보는 국회의원인데 초선이고 조승래는 3선이고 뭐 김민석 의원도 한 3, 4선 되지 않나? 어쨌든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 국회의원이 하지만 거짓말한 건 내가 아니고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토론회 때 TV 토론 엊그저께 TV 토론에서 내가 한 이야기는 원래 있었던 표현을 같이 중립적으로 정제하고 순화해서 올린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만 예컨대 제가 손 들었다 그러면은 정 변호사님 불편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과할게요. 이런 그 기자회견을 갖다가 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사과 안 하고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불편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사과할게요. 그럼 내가 사과할게. 뭐 이런 정도 뉘앙스예요. 그다음에 내가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했던 거는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는 뭐였다? 그거는 검증을 하기 위한 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대답도 안 하고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그 사실관계를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은 700회가 넘게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라고 그 공소장에 그 판결문과 똑같은 그 구약식 공소장에 딱 나와 있는데 이제 있다라고 하면 저 깜짝 놀라고 저 그거 보고 조금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있어요. 두근두근 거리고 있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놈들이 있으면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강력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한 거나 어제 이제 쭉 방송 나가가지고 이야기한 것 중에 혹시 우리 이준석 후보님 심기에 거스르는 그런 표현이 있었나? 내용이 있었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잘못하다가 나까지 거는 거 아닌가? 그런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랬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허위 사실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 가치 판단이 들어간 이야기는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준석 후보가 내 질문에 어떤 혐오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누가 성범죄자인가? 내가 성범죄자이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범죄자이지 이런 뉘앙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정도면 사실은 2차 가해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벌써 옛날 일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갔던 거는 2021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그러면 거의 한 4년쯤 전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2021년 10월 27일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입니까? 참 얘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2021년 10월 27일이면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 나가가지고 연락에 선거운동할 때 아니었습니까?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힌 때였어요. 뽑혔을 때였을 거 뽑히거나 뭐 당연히 뽑혔거나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021년 10월 말이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대장동 뭐뭐 터진 게 그게 8월 31일이었으니까 막 난리 나고 막 유동규 도망 다니고 막 그랬던 게 그때가 막 9월 10월 뭐 김만배 그때가 2021년 10월 27일인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어쨌든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생각이 없기는 없어.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 좀 잘 좀 해줘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줘라 이러고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2021년 10월 27일에
그러한 그 내용을 갖다가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그래도 4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잖아요. 4년까지는 안 됐어도 거의 4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지금 저런 식으로 이렇게 쓱 그 끌어올리면 그러면은 그 문헌에 의해서 그 글에 의해 가지고 지칭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준석 후보가 옛날 이야기를 딱 떠오르면서 그 떠올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글을 갖다가 올린 거하고 그런 글들이 막 그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끔 한 사람하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한 사람하고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더 밉겠습니까? 예컨대 저 보고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저보고 정혁진 변호사 저 새끼 아주 인상도 더럽고 막 그 돼지같이 생겼어. 그러면서 저 새끼 내가 똥침 놓을 거야. 이걸 갖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딱 올렸어요. 그래요. 저 기분이 딱 나빴는데 뭐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 똥침 놓는다고 뭐 사람들이 뭐 얼마나 뭐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어.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가 갑자기 딱 그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아니 변호사 거기에다가 똥침 놓는 게 이게 성적으로 학대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갑자기 변호사 똥침이야? 그러면서 막 찾아보니까 정혁진 변호사 똥침하면 정혁진이 딱 뜨는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야 너 그 인터넷에 네 이름 많이 막 지금 실시간 뭐 1등이더라. 그래 딱 봤더니 나보고 똥침 놓는다고 한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왜 저런 식으로 했는지 뭐 대충 이렇게 짚히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볼 거 없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는 피해 입은 그 당사자 있잖아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명백한 그 2차 가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이건 명백한 2차 가해예요. 그분은 아주 그냥 젊고 예쁜 그 뭐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그 연예인은 굉장히 그야말로 엄청난 그러한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은 어차피 뭐 내일 모레 환갑이고 그래 뭐 나 똥침을 놓든 뭘 갖든 뭐 해라 뭐 까짓거 뭐 이왕 버린 뭐 60 가까이 살면서 어차피 IBM 이왕 버린 뭐 똥침을 놓든 뭘 하든 뭐 나는 뭐 괜찮아 뭐 사람들이 뭐 어차피 뭐 장가도 갔겠다 뭐 이제 뭐 나는 뭐 괜찮아.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은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아주 그런 사람이잖아요.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끔 이런 식으로 파장을 일으켰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정치의 기본은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기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생각만 내 판단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걸고 넘어져 가지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제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고 뭐 제가 생각 이야기하는 거를 뭐 말도 못하냐 뭐 표현의 자유 없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공소장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가 이제 딱 그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 검찰청에서 수원지검에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보내준 걸 보니까 그냥 계속 국회 제출용 이게 한 20몇 페이지 되던데 볼만한 내용은 2페이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뭐 이렇게 도박할 때 그때 뭐 언제 어디서 뭐 얼마 도박하고 그냥 범죄 일람표 그것만 한 20페이지 가까이 돼서 뭐 특별히 볼 것도 없던데 그 내용을 갖다가 봤더니 이재명 후보 아들의 그 혐의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상습 도박죄. 도박은 도박인데 상습이야. 그 다음에 음란물을 유포했대. 음란물을 어떻게 유포했느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가지고 음란물을 유포한 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될 일인데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그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혐의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1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왜냐하면 2021년 12월 14일이면 뭡니까? 그때 우리나라 난리 났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아버지는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 백현동 할 때 뭐 이거까지 딱 그 판넬까지 들어가지고 국토부 협박받고 있다 내가 딱 그렇게 불쌍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아들내미는 뭘 하고 있었느냐? 바로 그 시기에 해외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검찰에서 일일이 다 셌나 봐. 몇 번을 갖다가 했느냐? 707번을 했대요. 707번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 돈 걸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걸었는데 돈을 얼마를 걸었느냐?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2억 3,229만 9,950 다시 2억 3,229만 9,500원을 입금했대. 그러니까 2억 3,230만 원 정도를 그 입금해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억 3천만 원을 다 넣고 그걸로 도박했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도박하면 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판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 이명박 후보, 이명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도박한 금액은 뭐 몇 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억 3,200만 원은 이거는 이제 판돈을 갖다가 다 그냥 계산한 거니까 그러니까 도박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판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러니까 2억 3,200이라고 하는 돈이 현찰로 2억 3,200이 그 온라인 사이트에 꽂혔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정확히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판돈은 2억 3,200 넘었다. 그 다음에 몇 번을 했느냐? 707번을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초까지 한 거는 제가 뭐 그냥 그래저래 이제 그 이해를 하겠는데 2021년 하반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선거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 선거 운동 열심히 했었으면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었겠네. 0.73% 차이였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그렇게 해외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707번 했기 때문에 도박은 도박인데 무슨 도박이다? 상습 도박죄다. 그래서 무슨 도박을 했는가 봤더니 뭐 고스톱도 아니고 포커도 아니고 홀덤이라고 있대요. 홀덤이 뭔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홀덤이 재밌나? 어쨌든 홀덤 카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덤이 도박인가? 뭐 도박인가 보지. 어쨌든 홀덤 도박을 707번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 친구가 조금 있으면은 결혼한다며 6월 달이면 결혼한다며.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공개한 그 재산 신고 내역을 쭉 보니까 공개할 때 부모님 그다음에 와이프 그다음에 자식들 재산까지 쭈루룩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그 재산이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뭐 2억 3,200만 원 뭐 입금해 가지고 도박했다. 이거는 이 돈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억 3,200만 원이 현금으로 여기다 그냥 꽂아 넣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 나이가 몇인데 지금 재산이 300 뭐 몇백만 원밖에 없나? 어쨌든 홀덤에서 많이 날렸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범죄의 첫 번째는 상습 도박이고 지금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음란물 유포예요. 음란물 유포인데 이거는 2019년 6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음란한 문헌을 이거는 제가 그 공소장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음란한 문헌을
공공연하게 적시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 금지죄를 위반한 것이다. 이걸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 3년 4개월 동안에 이렇게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는데 횟수는 4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4번이니까 그 정도 이제 음란한 문헌을 올렸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니까 처벌한다 해가지고 이 2가지 범죄 혐의를 종합해가지고 검찰에서는 판사님한테 이런 사람은 벌금에 처해져야 됩니다. 벌금 얼마? 500만 원 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이면 지금 갖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더 많은 돈인데, 그 500만 원을 내느라고 지금 돈이 몇백만 원밖에 없어졌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벌금 500만 원을 갖다가 딱 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정식 재판 청구했을 텐데 정식 재판 청구해봤자 뭐 변호사 비용만 혹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귀찮기만 하고 깎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구약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가지고 500만 원이 확정이 된 거고 500만 원은 납부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보고, 이 판결문과 똑같은 공소장을 보고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 선배 의원님들아, 조승래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나는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고 그렇지가 않아. 나 고학력 맞는데 국대 정치도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밝힌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소장에 따르면은 공소장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젓가락 운운하는 내용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1년 10월 27일에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글을 올렸는데, 인터넷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만약에 제가 이게 그냥 적절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순화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캡처해가지고 지금 딱 보여드리면서 그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못 올리겠더라고요. 지저분해가지고 못 올리겠더라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또 사람도 있는데 저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리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젓가락 이야기가 2021년 대선이 한창이었던, 지난 대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10월 27일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보고 저는요 진짜 황당해 죽겠어요. 이거를 보고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젓가락 챌린지를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는요 젓가락 챌린지를 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개혁신당이 젓가락 챌린지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직 좀 맞아야 되겠네. 어떻게 아무리 자기 후보가 뭐 젓가락 운운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뭐 챌린지를 해? 근데 개혁신당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거 뭐 이용하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게 일타양피가 될 수 있잖아요. 일타양피. 쌍피, 일타양피가 아니라 쌍피겠습니다. 제가 고수도 하도 오래전에 쳐봐가지고 지금 까먹었는데, 일타쌍피. 이걸로 해가지고 이준석 말 실수했다. 이걸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러이러하다,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딱 던지면 젓가락 챌린지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지지자들 다 젓가락 하나씩 들고 오세요. 김문수 후보 유세할 때 젓가락 하나씩만 들고 오세요. 2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 들고 오세요. 이러면은 이게 한꺼번에 이준석도 매기고 이재명도 매기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젓가락 챌린지를 한다고 하길래
국민의힘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후보를 좀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래. 아이 그러면 국민의힘이다. 아이 근데 좀 지저분하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이재명도 아니고 김문수도 아니고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권영국도 아니고 이준석도 아니에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아 그런데 이런 무슨 젓가락 챌린지를 해. 그래서 국민의힘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실망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하라고 했으면 김문수 후보 그렇게 안 봤는데 인색이 진정성 있는 분이다라고 제가 계속 떠들었는데 이런 챌린지를 본인이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묵인했다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젓가락 챌린지를 누가 했느냐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와 미치겠다. 저 젓가락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맨 오른쪽에는 전현희 의원, 그 옆에는 그 박주민 의원, 그 다음에 저 가운데 딱 하니 계신 분은 누구지? 그 경찰 출신의 나경원 의원한테 패배한 그분 이름이 뭐였지? 제가 까먹었어요. 어쨌든 경찰서장 출신이에요. 그런 그분인 것 같아요. 야 젓가락 챌린지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걸 보고 띵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게 말이 되나? 그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렇게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후보한테는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는 막 도움이 되나? 저 젓가락 딱 들고 있으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젓가락 하나를 딱 들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큰아들이라서 하나 들었나? 두 개 들면 뭐 작은 아들인가? 저는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페이지. 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역시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정청래 의원님. 야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이번에는 나무젓가락을 들었네. 여기에는 두 개가 들어있나? 저 나무젓가락에는. 야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찾아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저기 보면은 그 박주민 의원 2번 나왔네. 기분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그 다음에 왼쪽은 누구지? 안규령 씨인가? 뭐 잘 모르겠네. 얼굴 저렇게 약간 뭐 이렇게 코믹하게 얼굴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세요. 아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저런 것 같습니다. 저게 스스로를 셀프 디스 아니겠습니까? 저거보다 더 이재명 후보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듯한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겠는가?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지지율이 이렇게 조금 뭐 빠진 듯한 거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남보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120원, 커피 120원, 그 다음에 호텔 경제학, 호텔 이코노믹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거북섬,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타이밍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점잖게 이준석 후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거는 제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젊고 예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가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실질적 가해자는 이준석 후보다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갖다가 바꿔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그냥 대놓고 젓가락 챌린지를 해. 젓가락 하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너무너무 이거는 2차 가해도 아니고 3차 가해라고 할 것인가?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 후보는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다음에 그 연예인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이 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다음에 민주당은 젓가락 챌린지 당장 중단하세요.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